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바로 내일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건지부터 임시국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방향 알고 싶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민입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의장님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바에 따르면 20일까지 예산안은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제도 뭐 늦게까지 예결위 간사들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그럼 했습니다. 협의는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좀 맞춰가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한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오늘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예. 합의가 다 돼도 예.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 맞아, 그게 예, 그게 있다면서요. 수치를 정렬하고 정비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서 예. 20일 날 딱 된다라기보다는 합의가 다 될 경우에 네. 20일 날 일단 본회의를 열고 예. 예산 처리를 위한 예. 뭐 21일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시트 작업이 그 엑셀로 막 엑셀로 막 그 수치를 다 맞추는 겁니다. 엑셀 그것도 되게 어렵던데. 지금 뭐 보도 보면 어제 정부가 지역사랑 화폐 예산 증액 일부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얘기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던데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던 큰 예산이 R&D 예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랑 화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새만금 관련된 부분, 청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몇몇 예산에 있어서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혹시 그러니까 내일 처리 안 되고 이제 그 다음 본회의가 28일이잖아요. 네네. 28일로 미뤄질 가능성. 솔직히. 저희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20일이 시한이다. 20일 날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이 예.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 강요 또는 강조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이 마련한 증감안이나 또는 감액안 이런 것들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그냥 지금 수장안을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거예요. 수장안을.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하고 네. 28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쌍특검, 그다음에 3대 국정조사, 그다음에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합니다. 예.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3대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 당이 해야 될 모든 절차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처리된다. 예. 요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요? 예, 본회의에서 이제 국정조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게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그다음은 사실은 의장님이 진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보고된 대로 진행하라. 표결하고 말고 없는 그런 게 거고? 없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 계속 의장님에게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지금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28일 날 이게 처리된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음흠.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일 날 좀 처리를 하자. 저희가 네. 지난주에 유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족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28일 날 쌍특검 처리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20일에 좀 처리해 주면 안 되겠냐 네. 이 얘기를 하던데 네. 좀 여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양수 수석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죠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좀 했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완강해요. 그래요? 예. 절대 안 된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이. 그래서 1월 하순이면 자동 상정이 되면서 저희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예. 이 엄동설안에 이태원 가족분들이 저기 농성도 하시고 또 오체 투지도 하시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하자라고 저희들이 거듭 체근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크게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28일도 그러니까
여차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 지금 현재의 태도가 유지된다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장님을 압박해서 의장님 통해서든 또는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수석과의 대화든 여러모로 계속 좀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당 의원들이 요텐홀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이 지금 태워진 상태잖아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1월 29일 날 부의 간주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1월 하순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60일이 지난 거라서 예. 그 본회의가 잡히기만 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쌍특검 전에 처리하려면 합의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하려면은 의장님이 이걸 상정해 주시든지 네. 아니면 그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동의를 합의가 해주든지. 되든지. 그러면 요렇게 좀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근데 별로 대답이 없습니까? 국회의장님의 입장은 이제 좀 더 여야 간에 대화를 해라라는 얘기시고요. 사실 뭐 원론적인 얘기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처리될 필요가 근데 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자가 돼가지고 별도의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그 법안을 보면은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보상 있습니다. 중심이잖아요. 예, 보상 중심인데 예, 예.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의한 거지만 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허,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저희 민주당도 받을 수가 없는 안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쌍특검 문제 여쭤보기 전에 또 현안이 되는 게 한두 가지 그거 먼저 여쭙고 쌍특검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몇 가지 네 가지인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동계는 지금 이걸 조건을 걸어야 될 사안이냐 원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이 든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원내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유예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 조건이 달성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네. 또는 조건이 달성되면 당연히 유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달성이 되면 유예 여부를 검토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단계들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현재까지 이제 고용노동부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 조건에 걸맞는 준비나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애초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금 상황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네. 자동 적용이 되는 이미 거죠. 원내대표도 조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예.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한이 있다. 12월 말까지 좀 해라 정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쌍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네. 28일에 무조건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네, 28일이면 사실 저희가 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예. 국회법에 따라서 예. 자동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상정되면은 이거는 뭐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통상적인 정족수면은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처리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쌍특검 전부 다 문제지만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검 추천권에도 문제가 있고 수사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을 계속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견을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수사 대상 관련돼서 저도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제가 보통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만들었던 법안하고 다른 문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특검법이 그 정의당에서 정의당이 낸 거예요. 그게 이제 골간인 거죠. 네, 골간이 아니라 정의당이 낸 안을 그대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만들었던 그 대부분 하여튼 저희 당에서 만들었던 건 20대 이후의 특검법은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만들어 왔는데 네. 그 제가 만들었던 안하고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데요? 수사 대상 관련돼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의당의 입장이라든지 정의당의 해석 이런 것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그러면 있다. 도이치 모터스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님께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문구 그대로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문구를 손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 당이 낸 안이 아니라 음흠. 정의당과 합의하여 네. 정의당이 낸 안을 예.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그 수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대부분을 그 기초하셨던 의원으로서 그 전문성이 입각해서 보실 때 그 네. 문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예. 이 법안에 대한 우선적 판단 권한은 정의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그 해석, 그다음에 정의당의 의지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아닙니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예. 정의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정의당이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본회의 처리 직전에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요? 예.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왜 그래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부자가 또 이제 추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네. 무슨 특검이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그 다른 50억 클럽이 이제 곽상도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예.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가죠. 예. 그 이유로 드는 것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또는 검찰 출신 봐주기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곽상도 의원이 뭐 또 수사받고 있다. 그런데 왜 특검 필요성이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관심사가 아니라 네.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시죠. 거부권 행사할 거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거부권이 재의 요구가 있으면 재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재의결한다 이런 거 없죠. 규정이. 예, 없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뭐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국민의 힘이 바라는 시점이 있겠죠. 그러겠죠. 예, 혹시- 선거나 공관위가 돌아가기 전에 네. 제2요구를 해서 떨어버리고 싶겠죠. 혹시 국민의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최근에 여론 지형이라든지 네. 또는 이것이 그래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의식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워낙 이게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네,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제2에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어떤 일종의 뭐 어떤 다른 조치를 그러니까 병행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론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야당인 저희 당 쪽에 사전에 뭐라고 얘기를 좀 했겠죠. 네네. 근데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이미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그냥 시나리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때부터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새롭다거나 또는 거부권에서 나올 수 있을 파장을 무마한다? 그러기는 어렵겠죠. 역부족이다 그걸로는.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선거제 개편 일단 당내 논의도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사실 이게 이제 데드라인을 잡고 막 토론하고 또 의견을 모으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총선이 일정이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데드라인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는 내고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주도 의총을 했고요. 예. 이번 주도 의총을 하고 계속 의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좀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강력하게 뭔가 그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
당내 그냥 여론 분포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대놓고 한번 여쭤 병립행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 당내에 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팽팽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방향을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뭔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원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총 결과를 예,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